프리미어 12 마지막 5차전 호주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 여피입니다. 마지막 경기를 5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3승 2패로 대회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호주나 한국이나 모두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었고, 사실 양팀 선수들도 아무래도 의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래도 뭐 마지막 경기에 승리를 했다는 거는 어찌됐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도 뭐 2승 3패보단 3승 2패가 훨씬 나으니까 뭐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5개 팀 중에 3위는 했으니까요. 3위하고 4위는 좀 느낌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고, 오늘 경기는 사실 1시 경기라서 저도 이제 일을 한다고 경기를 할 때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이제 뒤에 하이라이트 보고 이제 경기 기사들 보고 기록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라인업에서부터 좀 힘을 빼고 나왔죠. 그래서 일단 그 박동원 포수가 빠지고 김명준 포수가 선발 출장을 했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그 약간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지명 타자로 나오고, 송성문 선수가 3루수로 나오고, 그래서 약간의 그 이제 안배 같은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거의 베스트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오늘 경기는 뭐랄까, 제가 느낌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딱 그 느낌? 그러니까 WBC 때 2-3 WBC 때 체코전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미 탈락은 확정이 되었고, 뭐 경기를 뭐 이기긴 했는데 딱히 막 잘해서 이겼다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상대 팀의 어떤 선전이 더 눈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체코에 비하면 호주 팀은 훨씬 여건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또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뭐 한국이 잘했다보다는 호주가 대견하다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기 내용도 사실 막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대표팀이 전력 손실이 많고 또 자체적인 전력의 제한을 걸고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5대2라는 스코어는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스코어는 사실 아니고, 또 오늘 경기에서 호주가 에러를 3개나 했거든요. 물론 에러도 실력인 것도 맞지만 에러를 3개나 받은 거에 비하면은 점수 5점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고, 오늘 경기를 좀 보고 인상 깊은 장면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 2회 말에 그 말루 찬스가 나오는데, 이때 사실은 무사 1사 말루 무들기 나옵니다. 네, 이 상황에서 8번 김영준 선수가 인피드 플라이로 물러나고요. 그리고 2사 말루 상황에서 최원준 선수가 이제 삼진을 물러나는데,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이것은 롯데인가 싶은. 그러니까 롯데가 말루에 진짜 약한 고질병이 항상 있었는데, 그나마 올 시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익숙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롯데 팬들이 보기에는. 특히 그리고 오늘도 윤동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무사 1, 2루 찬스를 받았는데 또 6번 타자 자리 삼진을 먹고, 예, 그리고 그 이 말루 찬스 자체도 사실 박성환 선수의 그 타구가 3루 땅볼성 타구가 나오면서 이제 실책을 먹고 1사 말루로 이어진 건데, 그런데도 점수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롯데 경기 보면 굉장히 자주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책해줘가지고 말로까지 깔아줬는데 점수를 못 떠먹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3회 말에도 마찬가지인데, 3회 말에도 그 선두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치고 신민재 선수가 번트를 잘 되고, 김도영 선수가 적시타를 치는데 이것도 상대 중견수가 공을 또 더듬어가지고, 네, 김도영 선수가 그 사이 2루까지 갔고요. 그리고 뒤에 좀 묘한 장면이 나오는데, 1사 2루 상황에서 그 3루수 글러브를 맞고 이제 내안타가 나옵니다. 페어가 나오면서 내안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설명을 보면은 어 그 문보경 선수의 타구가 3루수 앞 내안타가 되는데, 그 문보경 선수는 다른 주자를 수비한 사이 2루까지 갔습니다만, 김도영 선수가 이 약간 애매하게 빠진 페어 타구에 홈까지 들어가다가 홈에서 태그아웃을 당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실 이 내안타가 된 것도 상대방 3루수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호주 팀의 3루수였던 그 3루수 선수, 어디 보자, 누구지? 3루수 선수가
조지 선수인데 디 조지 선수. 네. 조지 선수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오늘 경기 내내 3루 자리에서 호주의 수비가 문제가 생긴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허술한 수비 덕분에 페어 타구가 됐는데 그 흐른 사이에 김도영 선수를 홈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홈에서 아웃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수비 구멍에 오히려 아웃을 당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 롯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특히 올해는 그나마 많이 나아졌는데 그 주루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보이던 모습 상대방이 미스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왔고 익숙한 모습이었고 3루 주루 코치로 서 있던 김재고 코치가 도미니카 공화국 전에서도 그 김희집 선수를 죽일 뻔한 미스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미스를 해가지고 홈에서 그 김동 선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김재걸 코치가 홈에서 많이 이 주루 플레이에 좀 아쉬운 사인들이 나왔는데 이건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좀 묻힌 감이 있는데 만약에 중요한 경기였으면 김재걸 코치는 진짜 많은 비난에 시달렸을 거고 김희집 선수 건도 아웃을 당했으면 진짜 이거는 큰 실책이었는데 그나마 아웃이 안 돼서 묻힌 감이 있죠. 아무튼 이런 2회 말과 3회 말 상황에서 이게 대표팀인데 왜 자꾸 롯데 느낌이 계속 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오늘 경기가 특별 해설이 김혜성 선수였는데 근데 김혜성 선수 목소리 톤이 이렇게 좋았나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 한 3회까지 하이라이트 보면서 김혜성 선수 목소리를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캐스터하고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하게 좋아가지고 좀 놀랬어요. 이게 좀 야구 외적인 얘기긴 한데 김혜성 선수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아직 선수 생활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이 멋진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일이 종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 좋은 분들이 굉장히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김혜성 선수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4회 말에도 도망을 가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3회, 4회에 낸 한 점, 두 점이 전부 다 상대의 실책을 통해서 엮어서 낸 점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회 한 점도 결국은 이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낸 점수 김도영 선수 적시타 이런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4회 말에도 두 점을 내긴 했는데 이때도 2-4, 1-2루에서 신민재 선수의 애매한 타구가 이 투수와 1루수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타구였고 그 땅볼이 에러가 겹치면서 이제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신민재 선수가 나가고 뒤에 김도영 선수가 후속적 시타 치면서 3대 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는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과 공화국전도 상대방의 본인과 실책에 말미암아 점수를 냈는데 호주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실책 덕분에 점수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도와주면 시원하게 점수가 안 내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5회 초에 이제 한 점을 내주게 되는데 일단 무사 만루의 위기를 그 내주게 됩니다. 네, 이 무사 만루의 위기는 그 보면은 결국 이제 보이넷 두 개로 그 내준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선수한테 보이넷, 호이 선수한테 보이넷, 이 스트레이트 보이넷 두 개를 내줬고요. 유영찬 선수가 잘 던지다가 이제 보이넷 두 개 연속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 안타까지 맞으면서 무사 만루에 몰리고 나서 이제 최승현 선수가 구원등판을 해가지고 일단 두 타자 잘 잡았어요. 첫 번째 타자 3구 삼진, 두 번째 9번 데이 선수 네, 홈 포스 아웃 했고 이 3루 포스 아웃 상황에서 3루수 송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근데 투아웃 잘 잡고 또 세 번째 타자였던 그러니까 1번 타자 바자나 선수한테 밀어내기 본인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마저도 롯데스럽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던 모습 위기 잘 박아놓고 마지막에 보이넷 내주거나 막 맞는 모습인데 굉장히 또 익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밀어내기를 주니까 이제 이영하 선수를 올려가지고 이영하 선수가 2번 타자 화이트페이드 선수를 삼진 잡으면서 불을 끕니다. 이렇게 또 위기를 탈출하고 그 뒤에 이제 또 한 점을 더 내주게 됩니다. 6회 초에 네 6회 초에 한 점을 더 실점을 하는데 호주 타선이 이때는 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회 초의 상황을 보면은 원아웃 당하고 윙그러브 4번 타자가 오른쪽 2루타 5번 조지 선수가 안타 그리고 호이 선수가 자익스 플라이를 첫째 치면서 아웃 당했습니다만 7번 스펜서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한 점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한국이 잘했다보다는 호주의 경기력이 제법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루 자리에서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좀 경기를 그르치게 된 게 있긴 한데
실책이 뭐 조지 선수, 화이트필드 선수, 가이어 선수 이렇게 이제 실책이 다 나왔는데 조지 선수는 3루수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화이트필드 선수가 중견수 예, 그리고 가이어 선수가 어디 있나요? 가이어 선수 투수인가요? 네, 가이어 선수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 네, 투수 실책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실책들이 없었다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호각세로 갔을 것이고, 물론 실책은 실력입니다만은, 예, 그렇고 그냥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딱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간격보다 한국과 호주의 간격이 더 적다고 좀 느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의 득점에는 한국의 실책이 끼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득점은 호주의 실책과 행운들이 좀 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이번 대회 대표팀이 전력이 많이 누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수준에서 수준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회 말에 이제 쐐기 홈런이 나오죠. 투수 강습 타구로 심민재 선수가 2사회에 나가는데 그 뒤에 김도영 선수가 2점 홈런이 나오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이게 되죠. 5대2로 벌리면서 경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끝내게 되고 투수 쪽에서 오늘 굉장히 거의 투수 오마카세가 나오면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뭐 마지막 경기니까 많이 투수를 쓴 것 같고요. 고영표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3.2이닝 1피안타 2삼진을 잡아냈고요. 그리고 유영찬, 최승용, 이영하, 김태견 선수가 이어 던졌고 소영준이 1이닝 던지면서 이제 9원승, 김서현 선수가 1이닝, 박영현 선수가 1이닝 세이브를 던졌고 뭐 박영현 선수는 마지막에 나와서 삼진 3개를 잡으면서 정말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이 뒤에 바로 이어진 후속 방송에서 이제 이번 대회에서 좀 인상 깊은 선수들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박영현 선수는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뒤에도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뭔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그냥 따봉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 대회를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이 TMU 야구장에선 3승을 했고 타이베이 돔에서는 2패를 했습니다. 물론 TMU 야구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하고 경기를 했고 타이베이 돔에서는 뭐 강한 팀들인 일본, 대만하고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만, 일본하고 네. 근데 그렇다 쳐도 이게 너무 경기장으로 갈리니까 TMU 야구장에서 일본하고 했으면 결과가 좀 달랐을까라는 헛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실질적인 당연히 이제 빅게임이니까 일본 한국 뭐 한국 일본 한국 대만전이 당연히 이제 규모가 큰 타이베이 도면서 경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좀 결과를 해놓고 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이날 호주 경기는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저도 경기를 그렇게 뭐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도 김이 센지라 엄청 열심히 다른 경기들 앞에 뭐 일본전이나 그런 경기들처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이기기는 했는데 썩 잘했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보다는 이긴 게 나으니까 뭐 수고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윤동희 선수가 오늘 안타를 2개 치기는 했는데, 네, 2개 치긴 했는데 또 결정적일 때 삼진을 당해가지고 그렇고 이번 대회에서 윤동희 선수가 대단히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죠. 아시안 게임 때 명활약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좀 활약이 좋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윤동희 선수가 뭐 대표팀에는 아마 우리 대표팀의 이제 플랜이 28년 LA 올림픽까지인데 아마 큰 뭔가 갑자기 부진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그 플랜에 계속 포함되는 선수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매대회마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첫 경기 때 4번 타자로 나온 게 좀 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면 본인이 시즌 중에도 안 치는 타선에 나오면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좀 그때 무너진 밸런스가 대회 내내 복구가 안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이렇게 삼진을 많이 먹는 유형은 아닌데 뭔가 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습이었고 뭐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타를 2개 쳤는데 홈런 1개랑 그 다음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전 때 대역전의 서막을 여는 또 8회 첫 안타를 때려냈죠. 그래서 뭐 대단히 의미 있는 그 대회를 보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롯데 선수들이 그렇게 막 메가이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뒤에 이어지는 인상 깊은 선수 방송에서 썩 얘기를 하진 않을 건데 뭐 아무튼 좋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주전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올리는
그 이번 대회 좀 결산편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대단히 인상 깊었던 선수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호주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